이미지, 그 다음에 한간에 떠도는 말들로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제 귀에 주로 이제 들어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는 매우 튼튼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니까 5만 배가 더 좋고 5만 배가 더 믿음이 간다. 생각 없는 유권자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러냐, 대한민국 정치는 이래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기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저렇게 만드는 사람을 추정하거든요. 윤 후보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죠? 이 후보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죠?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철수 후보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높은 과학적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창업을 해서 큰 기업으로 7번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한테 능력이 있네 없네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죠. 저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상임 선거대책위원장 최진석입니다. 저는 교직에 있든지 아니면 철학을 공부하든지 하는 목적은 내 꿈을 펼치기 위한 거잖아요. 내 꿈 가운데 좀 큰 꿈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선 후보 가운데 선도국가로 도약을 꿈꾼다, 선도국가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다 라는 비전을 보여주는 후보는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만 우리는 선도국가로 가야 된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방법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님과 저는 꿈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꿈이 일치하는 사람과는 함께 일을 해야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반대가 더 많았어요. 물론 찬성도 있었지만, 근데 그 반대하는 내용 중에 그 맑고 깨끗하신 분이 그런 그 혼탁한 세상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맑고 고운 사람도 아니고 맑기만 한 세상도 없고 혼탁하기만 한 세상도 없어요. 여기는 좀 전문성이 좀 더 다른 곳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특별히 다른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 현실에 직접 들어와서 느낀 점은 제가 개안을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을 내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늙어갔다면 제 학문이나 사상에 굉장히 좁은 상태로 계속 갔을 것 같아요. 이곳 정치 현실, 이곳이 저한테는 완벽한 수행처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토론을 오래 했어요. 제가 주로 질문했죠.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분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께서 과학과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하고 굉장히 일치한 점이거든요. 처음 뵌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막 이미지, 그 다음에 한간에 떠도는 말들로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이 제 귀에 주로 이제 들어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만나 뵙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는 매우 튼튼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만나기 전보다 만나고 나니까 5만 배가 더 좋고 5만 배가 더 믿음이 간다. 완벽한 후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혹은 월등히 다른 후보들보다는 탁월하다 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한편까지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실 때는 내 생각이 조금 더 다듬어지기도 했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끼리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멋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승낙을 하게 됐죠. 우리 가족이 4명인데 우리 가족끼리만 갖는 어떤 과대 망상일 수 있지만 나라를 구하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상임 선대위원장 맡을 때 우리 가족들은 매우 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죠.
생각 없는 유권자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뭐 사실 또 칭찬도 많이 또 들었어요. 옳은 소리 했다는. 생각을 하느냐 생각을 하지 않느냐가 창의적이냐 창의적이지 않느냐, 자유로우냐 종속적이냐, 독립적이거나 주체적이냐 아니면 또 종속적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핵심이에요. 물고기들끼리 모여 있다가 낚싯바늘이 내려오면은 같이 놀던 친구 하나가 그것을 물고 딸려 올라가요. 물고기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낚싯바늘이 그 다음에 또 내려와도 그 낚싯바늘을 또 뭅니다. 생각이 있는 물고기라면은 낚싯바늘을 물고 자기 친구가 딸려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낚싯바늘이 내려와도 자기는 물지 않거든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요, 이 교정하는 능력 때문에 달라져요.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러냐, 대한민국 정치는 이래야 된다 말들은 많이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자기 주장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저렇게 만드는 사람을 추종하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삶의 방향과 자기 정치 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불일치가 정치 환경을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이 이상적이다, 잘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정치는 막장에 이르고 국민은 외통수에 걸렸다고 표현합니다. 정치가 막장에 이르렀다는 내 말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정치 환경을 막장이라고 본다면 이 막장을 만드는 일에 자기가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교정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 있으려면 생각을 해야 된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각성이 없어요. 자기 사상, 자기 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택한 정치인을 지지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꿈, 자기 사상, 자기 가치관은 아무 상관없고 그냥 그 정치인을 지지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국가 경영보다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윤 후보님이나 이 후보님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 아직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윤 후보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죠? 이 후보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고 하시죠? 저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젠다가 없으면은 정치 행위에서 정치 권력만 놓고 자리 싸움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두 후보님들한테 좀 신뢰를 무릅쓰고 국가 경영보다는 권력 욕심만 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국가 경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젠다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비전이라고도 어떤 분들은 표현하시는데 두 후보님들한테는 아직 국가 비전이 안 보여요. 안철수 후보한테는 국가 비전이 보여요. 안 대표님 시선은 더 이상 안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가장 높은 시선 중에 하나가 과학적 시선이거든요. 과학을 연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학적 시선으로 창업을 해보시고 어음깡도 해보시고 기업을 읽어보시고 직원들 월급도 줘보시고 단순히 이론적 시선만 높은 게 아니라 이론을 운용하면서 단련된 종합적 시선이 저는 매우 높게 되신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업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입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하고 돈을 써보기만 한 사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안철수 후보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높은 과학적 시선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창업을 해서 큰 기업으로 읽어본 경험이 있고 그걸 또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이런 분한테 능력이 있네 없네 하는 거는 이상한 일이죠. 안철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선택을 하면 나는 생각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무엇이 이득이 되냐,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것이. 나는 내 꿈을 국가 안에서 실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은 그 능력이 있어. 자신의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 경륜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안철수 후보님을 돕는 방식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하는 거죠.
거대 양당이 그 두 당끼리만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기득권들의 적대적 공생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대선 후보들을 많이 참여시킨 방식의 토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논의가 더 풍부해지면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대 양당들이 자기들끼리만 토론회를 하려고 하는 거는 진화가 필요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혁신과 진화를 막으려는 기득권들의 적대적 공생 시스템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다. 모든 혁신은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저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결과만을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건명원을 세우고 기본학교를 세우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무엇이 성공이냐? 우리는 너무 결과만을 따져요. 그 결과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얼마나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꾸몄는가 하는 것에는 관심도 두지 않죠. 당선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당선하기까지 한 그 정치 행위가 얼마나 성숙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만드는 것, 대통령 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건 정치 행위의 한 부산물로 나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님만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 비전을 완수할 정책이 튼튼하다. 일을 잘 되게 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면을 가지고 있다. 정직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고 설득된 국민들에 의해서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단일화는 없어요.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두로 제 마음은 집에다 두고 왔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알기로 안철수 후보님은 단일화에 대한 신념이 매우 확고하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안철수 후보는 준비된 후보다. 이제는 하기만 하면 된다.